자, 저희가 이런 사건들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너무 커요. 저는 공갈당 규모가 107명이나 되는 사건은 사실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수법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일당들 미성년 여자를 시켜서 남성들과 관계를 하게 합니다. 그러고 들이닥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미성년자랑 관계하셨죠? 아하. 그리고 또 음주운전을 한다 싶으면 지금 음주운전하셨죠? 신고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6년 7월부터 5년간 지난해 7월까지입니다. 40여 명의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뜯어냅니다. 하하.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신고할까요? 이게 진짜 음주운전 차량을 딱 포착을 하고 따라가서 협박을 한 거예요. 포착도 안 됩니다. 유흥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인데요. 대기하고 있다가 술 먹고 나오는 사람이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바로 보고 그 차를 따라가는 거죠. 음주운전 차량을 포착한 게 아니고 바로 당연히 보고 그렇구나. 따라간 다음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가서 박은 것처럼 앞 가로막고 어허이 이거 참 이 사람 술 마셨네. 경찰 신고할까? 표준말로 했겠죠.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완전 알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사장님은 죗값을 받으셔야 되고. 네, 얼마나 보내드려요? 사장님이 말씀하세요. 그거는 제가 사장님한테 미션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저는 300. 더 보내세요? 얼마 원하시냐고? 1,000만 원 보내주세요 그러면. 1,000만 원?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쵸? 화내지 마시고요. 사장님이 잘못하신 거니까. 비접촉 사고였고. 그쵸?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고도 안 났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됐는데 1,000만 원을 원하신다고? 1,000만 원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미션을 드린 거잖아요,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300만 원 보내드릴게요. 300이면 사장님이 죗값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경찰 불러요. 아니 그럼 2천 개죠. 그러니까 신고하시라고 그러면. 야, 세상에 진짜 막 기가 찹니다. 승현님, 그래도 저 지금 피해자분이 그냥 신고하자 그래서 신고를 해서 그 꼬리가 밟혔어요. 사실 꼭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발 저런 생태계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술 먹으면 운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자와 절대 하시는 안 되는 행위라고요. 이걸 하면 쟤들의 생태계는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안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까 그 친구의 모습 봤잖아요. 한두 번 했는 애가 아니잖아요. 딱 보면 미션을 드릴게요. 먼저 얼마만큼 내실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1,000만 원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신고하시면 2,000만 원 깨진다. 이게 전형적인 공갈단의 수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거 죗값 치르시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하셔야 이들이 107명이 늘어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잘못하지 마시고 혹시나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더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방임하지 마시고 꼭 신고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수법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택시 기사를 이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택시 기사한테 골목길로 가자 그래요. 근데 저 지금 사고 나는 사람이 이 승객하고 친구예요. 그런 우연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택시 기사야, 이 피해 택시 기사의 얘기에 따르면 밤밤중에 골목으로 가자 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고 그래서 사고가 났고 결국 그분 얘기로는 20년 택시 운전했지만 이런 경우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보험 사기를 하는 일종의 합의금 받아내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낸 다음에 보험회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복되는 보험 사고인지 보험 사기 사고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험금을 수억 원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계속 이렇게 수법이 통하다 보니까 되네? 네. 되네? 하다 보니까 이제 미성년자들을 끌어들여서 네, 딱 그겁니다. 아까 일당에 107명이라 그랬는데요. 이 주범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어서 2016년에 처음에 범행을 했는데 당시 2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박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자를 쫓아가서 협박을 해서 50만 원 뜯어냈던 게 첫 범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슬슬 횟수랑 범행 같은 것들이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는데요. SNS에서 만났던 여자 미성년자들을 시켜서
술을 먹여서 운전을 하게 한 다음에 어디로 와라라고 지시를 하고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들어서 협박을 해서 돈을 받고 여자들에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줍니다. 하하. 거기다 더 충격적인 거는요. 미성년자인 자기 여자친구를 남성들과 관계를 하게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친구들에게도 이런 짓을 하는데요. 현직 공무원이었던 한 남성에게 자기 친구입니다. 그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관계를 하게 한 다음에 그 잘못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거기서 4천만 원을 뜯어냅니다. 아, 소장님. 네. 일단 뭐 별로 이렇게 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데 협박을 당한 이 피해자들 솔직히 별로 그렇게 동정하고 싶진 않지만 네. 뭐가 됐든 자기들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신고를 못 했겠죠. 그렇죠. 뭐 지금 방금 얘기하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사회생활 하겠습니까? 미성년자하고 성매매를 했다라는 걸 하면 정말 사회적인 치부가 드러나는 거니까 이제 신고는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형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서서 이게 범행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행이 굉장히 확대됐죠. 그렇죠. 승현님, 네. 이 107명 공갈단. 야, 이거 진짜 에? 저는 이게 그냥 공갈단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어느 정도의 분업을 하고 어느 정도의 각자의 영역을 나누고 어느 정도의 계속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N번방 사건 때 제가 주장했던 게 이게 범죄 단체 조직대, 범죄 집단 조직제 이게 가능한데 범죄 단체는 통솔 체계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법에는 분명히 범죄 집단 조직대도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107명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지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는 예. 행동에 걸맞은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짧게 이 피해자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1억 300 정도를 이제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아, 받았군요. 예, 근데 턱없이 모자라죠. 아. 모자라고 또 아마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런 부분까지 조금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